이게 진짜로 아끼는 사람한테는 절대로 저는 그렇게 공부하라고 말 못할 것 같아요. 네. 아, 그렇게 공부하면 평범해지는 공부법이고 근데 이거는 또 그 평범함을 뚫어야 되니까 누구나 하니까 그죠? 네, 그렇죠. 누구나 다 하니까 방법이고 그거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을 때 그 좌절감을 저도 겪어봤으니까 네네. 아, 진짜 소중한 사람이라면 진짜 그 경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내가 소중한 사람한테 좀 고생 덜 시켜주고 싶은 느낌이 있으니까. 수험생은 오래 하면 안 좋으니까. 네, 그때 이제 강의 한 번 들으시고 사실 지금 1년 넘도록 책을 안 보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때 4개월 만에 이걸 끝낼 수 있다는 자신을 가지셨던 거예요? 네. 나머지 과목들을요? 네. 방법이 되게 궁금하거든요. 일단 그 변호사님 책에 나왔던 그 단계를 일단은 차근차근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작업한다라는 말을 저는 굉장히 좋아해요. 작업한다? 네, 공부가 아니고 작업. 진짜 본 공부는 이해하는 단계니까. 우와, 예. 그 전까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마침 딱 그게 3월 달에 딱 걸렸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되는데? 그 시기에 마침 또 시험도 연기가 되고. 네, 그래서, 해보자. 자신감이 딱 붙으셨던 거네요, 그때. 네, 그게 공부법대로 뭔가 진행이 되는 거를 느끼는 그 순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이거 떨어질 수가 없다. 그래요? 네. 그러면 총 몇 단계로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실행에 옮기신 거예요? 크게 말하면 3단계? 3단계? 예, 3단계로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1단계부터는 그 목차를 일단 프린트를 했었고 그래도 올인 강의를 한번 들었으니까 뭐 친숙함 단계는 사실 있다라고 생각을 인지가 돼 있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도 또 한번 처음 시도를 하는 공부법이다 보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한번 해보자 해서 큰 목차만 먼저 일단 읽어서 큰 틀을 일단 머릿속에 집어넣고 머릿속에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 내용은 또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밑에 작은 목차 작은 목차도 그냥 한번 읽고 그리고 저는 이거 하고 그 다음에는 목차를 읽고 내가 올인원 강의에서 들었던 게 이런 내용이었구나라는 걸 일단 파악을 하고 근데 내가 실제로 시험을 이제 풀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기출문제를 5개년을 일단 출력을 했습니다. 5개년을요? 네, 5개년을 출력을 해서 그래 내가 이거를 뜯어서 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뜯어서 한번 봐볼까? 했는데 이때는 문제를 풀진 않고 그 앞에 이제 선지 뭐 큰 문제 이제 발문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먼저 읽고 앞에서 내가 목차를 한번 봤었잖아요. 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목차랑 이 발문이랑 겹쳐지는 게 느껴진 거예요. 딱 어느 파트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 파트가 이렇게 겹쳐진다라는 게 머릿속에서 한번 그려지니까 뭐야 시험 이렇게 나오는구나. 원리를 그때 좀 그때 캐치했었던 것 같아요. 출제 영역을 딱 아시게 된 거예요. 출제 영역이 이렇게 빼서 나오는구나. 그때 이제 느꼈고 이 과정을 5과목을 다 끝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이제 기출 문제집으로 유형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이게 2단계입니다. 유형은 어떻게 나누셨어요? 일단은 국어랑 영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암기형 문제가 있고 공부를 안 해도 이해로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이렇게 됐었는데 그 두 개가 딱 나눠지나요? 어느 정도는 나눠지는 거예요? 그게 딱 봐도 사실 딱 봐도 이게 뭐 이걸 암기해야 풀리는 거랑 이거 공부 안 했는데도 풀리는 문제들. 근데 또 공시생분들 중에는 모든 걸 다 외워야 시험을 잘 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공부 절대 못하죠. 그거 다 공부 못합니다. 외우기가 힘들죠. 불가능. 그쵸.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굳이 안 외워도 풀리는 문제들도 존재를 하고 그죠. 올해 봤던 국어도 제가 한번 봤는데 암기해서 풀리는 문제가 한 2문제, 3문제 정도 두세 문제 있었고 정도. 나머지는 사실 크게 공부를 하지 않아도 풀리는 문제 감만 이렇게 갈고 닦아 놓으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풀이 감을 내가 길어놓은 상태에서 굳이 암기를 하지 않아도 풀리는 것도 있었다 그 말씀이죠. 유형 얘기도 해주셨는데 기출 분석하고 해설하고 이제 목차를 같이 읽으시면서 이때 유형이 좀 보이기 시작한 건가요? 어차피 큰 목차를 틀에 넣었고 그 목차 안에서 나온 유형 문제집을 저는 이제 샀기 때문에 유형 문제집으로 그러면은 이 목차 안에 유형이 이게 포함이 돼서 이제 나오잖아요. 이것도 학원 강사님들이 친절하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이용을 했습니다. 맞아요. 학원 강의 이렇게 활용하는 게 참 저는 좋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파트를 내가 완벽하게 다 이해를 해놓으면 이 파트에서 이 목차에서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 그럼 다 맞춘다. 자신감이 언제쯤 그렇게 생기신 거예요? 분석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나오는 거 나오고 그 확인이 되니까 이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게 내가 뭐 수험 전문가도 아니고 분석하는 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드는데 그래서 그때마다 저는 5개년을 뽑았습니다. 5개년을 뽑아서 5개년으로 뽑으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이게 약간 문제를 분석하면서 경향이 조금 달라진다고 해야 되나? 그게 조금 이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본능적으로 보다 보니까 한 5년치 정도가 비슷하게 나오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5년치면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네. 1단계는 이제 그런 식으로 목차하고 네. 기출을 이제 5개년치 뽑아가지고 쭉 네. 보시면서 아,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감을 잡으셨고. 네, 그때 감만 잡았습니다. 감만 잡으셨고. 2단계에서 공부를 어떻게 하셨어요? 2단계 때 이제 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시기였었는데, 목차에서 이제 유형별로 이제 나왔던 그 문제들을 최대한 암기를 적게 해보자. 이해를 한다. 그래서 이제 하루에 분량을 정해놓고 이거를 최대한 이제 엮을 수 있는 어떤 이제 단어군, 키워드들. 네, 키워드들을 최대한 만들려고 일단 노력을 했었죠. 어떤 식으로 노력하셨어요? 한번 보시고 키워드를 뽑는 건가요? 네, 문제를 풀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풀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답이나 이렇게 쓱 보면서 요 개념을 알면 요 문제도 풀리고 요 문제도 풀리고 저 문제도 풀리는구나. 그물처럼 이렇게 쭉 연결돼서 나오게끔 그런 걸 찾으신 거네요. 책을 그냥 계속 이렇게 보시면서 생각을 계속 하신 거네요. 그렇죠. 이게 뭐 암기하는 것보다는 생각을 계속하는 공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다들 잘 외우면 시험을 잘 친다는 그 이상한 환상을 갖고 계셔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보통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또 계기가 있으셨어요? 이게 공부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게 수험은 전략이다라는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수험은 전략이다. 그러면 변호사님 전략도 있지만 나도 이게 한번 꼼수를 한번 부려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유형별로 이제 싹 다 모아진 기출 문제집이다 보니까 뭐 1000문제가 넘고 2000문제가 넘고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걸 한 문제 한 문제 암기로 접근을 하면 외워야 될 게 2000개가 되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리고 4개 선지가 있으니까 8000개가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근데 요거는 안 된다. 시간이 없다. 8000개를 외울 수는 없다. 그렇죠. 이거는 절대 못 외워요. 그래서 이때 했었던 게 역자. 이 개념을 엮어서 어차피 이것만 알면 다 풀리는 거를 찾자. 공통 분모를 찾으신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변호사님 말하는 단어군. 키워드. 이거를 이제 뭐 쟁점. 이렇게도 이제 다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하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수험생이다 보니까 내가 뽑아낸 이 단어가 맞나? 의구심이 들죠. 그렇죠. 의구심이 이제 드는데, 근데 그때 또 들었던 생각이 어차피 또 볼 거잖아요. 긍정적이죠. 또 보면서 확신을 좀 갖는다. 이런 그럼 어차피 내가 이거 다 잊어버려도 오히려 잊어버리면 좋겠다. 내가 이 분석한 거를 잊고 다시 새롭게. 다시 하자. 그러면 이제 보이지 않는 성장이 있었겠죠. 와, 대단하신데 어떻게 이렇게 일을 하시지? 제가 이런 거는 써놓지는 않았거든요, 책에. 근데 너무 대단하세요. 그래서 그때 하면서 멘탈을 그렇게 계속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하다가 불안함을 느낀다든지 뭐 까먹는 느낌이 들면은 다들 막 다시 막 옛날 공부법으로 돌아간다든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냥 계속 꿋꿋이 밀어붙이신 거네요. 저는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었고 남은 기간이 4개월 정도였고 그 시간에 승부를 보셔야 되니까 야, 대단하시네요. 그러면 아까도 제가 또 인상 깊은 게 이해가 공부의 거의 전부다라고 하셨던 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이게 사실 올해 국어 문제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사실 암기로 풀리는 문제는 한 2문제, 3문제? 또 그거밖에 안 나올 뿐더러 그리고 그 암기도 나왔던 데에서 또 힌트를 주면서 나옵니다. 이게 또. 힌트를 주면서 반복돼가지고. 요번 뭐 국어도 그런 식으로 풀리게끔 나왔습니다. 그거를 알면 뭐 저는 이제 교정직이다 보니까 쓰레기통이 조금 컸죠. 근데 만약에 뭐 일반 행정직을 준비하신다 하면은 그것부터 일단 먼저 외우시는 게 확실하게 이제 전략을 뭐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부를 막상 이게 준비를 해보면 외울 게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크게 많지는 않다. 그럼 만약에 그럼 질문을 여기서 한국사 이런 거 완전 암기 과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사는 암기보다는 이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제 공부할 때 어차피 지금 내가 보는 이론서는 시험 전날 또 볼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완전 극악의 암기에서 나오는 그 파트는 그냥 전날 보고 들어갈 생각을 하고 어차피 단기 기억이 내가 최대한 살릴 수 있는 건 전날이니까 그때 보겠다. 분류를 해놓으신 거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분류를 다 해놨습니다. 이해할 부분하고 암기할 부분 이렇게. 그리고 기출 문제를 유형별로 풀면서 이해만 하면 다 풀리는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건 진짜 완전 암기다. 뭐 세계문화유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잘 안 나올 뿐더러 근데 뭐 나와도 뭔가 불안하니까 뭐 조금 공부 범위를 살짝 넓힐 때 그냥 세계문화유산 정도 외우는 이런 거를 활용을 했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을 지식이 아니고 그냥 전날 조금 보면은 그냥 그대로
갖고 가면 되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렇게 내가 어떤 파트는 딱 이렇게 뭐랄까 몇 년 정도 나왔었고 나온다 안 나온다 이런 것도 딱 판단이 바로 되시나 봐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때 이거 나온다. 얼마 안 됐잖아요. 한 4개월밖에 공부하신 지가 안 됐었는데. 이게 내용을 공부하다기보다는 분석을 그 진짜 거의 뭐 완전 분석만 했기 때문에 패턴을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걸 분석을 하시니까. 이게 목차가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으면 여기서 나왔고 여기서 나왔고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막판에 최신 법령 할 때도 이게 나온다. 그러면 최신 법령 같은 건 좀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이게 학원 강의를 안 듣고 이렇게 하시면 좀 불안하고 그렇지 않으셨어요? 그치, 그게 저는 제일 불안했습니다. 네, 그래서 형사소송법이랑 교정학개론을 저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가장 이제 법령에 예민한 거였어서 근데 이미 저는 쟁점을 다 뽑아놨었고 근데 최신 법령도 미리 막 공부를 먼저 하고 그러진 않았습니다. 한 2주 전? 모의고사 풀 때? 네, 그때는 사실 공부가 거의 뭐 끝날 상태여가지고 네, 그래서 시간이 남더라고요. 네이버에다가 그거 법 쳐가지고 그거 이렇게 봐가지고 이제 단어 검색만 해가지고 그것만 수정하고 이거 뭐 없어진 조문이다 그럼 다 지우고.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뭐 최신 법령 강의도 듣고 대신에 법령이 포함되어 있는 기본 강의를 듣는다든지 이렇게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 같은데 참 이렇게 불안하지만 어쨌든 나오는 걸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좀 가지실 수 있었던 거예요. 최신 법령도 나오는 그 파트에서 나오니까 그것만 수정했습니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이게 저는 이 말씀 듣고 이렇게 제가 공부법에 대한 이해도가 정말 높으시구나. 근데 이게 이 짧은 기간에 이게 이루어졌다는 게 이게 한 3, 4개월 만에 이게 되셨다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그러면은 누구나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누구나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공부를 싫어하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스킬이 아닙니다. 나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누가 하라는 대로만 하겠다 이러면 좀 불가능하다. 네, 그러면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약간 조금 능동적으로 공부를 하는 자세가 있어야 이게 인강 듣고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양을 줄여주는 거는 확실하지만 근데 이 공부를 쉽게 해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내가 눈이 생겨야 되는 거죠. 네, 본인이 그런 합격이라는 상태를 만들게끔 해주는 공부법이지 이거를 공부를 쉽게 해준다고 스킬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사실 공부 자체를 쉽게 해주는 공부법이라는 게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자신이 해야 되고 그죠?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 쉬워져 이렇게 하면 되라고 하는 것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누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본질을 이해를 못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부 자기가 하는 거네요. 네. 자기가 되고. 근데 누구나 할 수 있다 이 방식으로. 네. 근데 이해만 잘하시면. 잘한다면. 2단계까지 이해를 마치시면은 그럼 3단계는 좀 어떻게 해요? 3단계는 제가 이제 이해할 때 썼던 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이제 챙기자. 암기를 나머지를 하자. 네, 그때가 이제 3단계 단계입니다. 사실 공부는 사실 2단계에서 끝났습니다. 끝났고. 네, 2단계에서 되겠다 싶었습니다. 확신 딱 드셨어요? 네, 그때 거의 2단계 마무리 될 때쯤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참 저도 똑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들 외우는 시험이라고 하는데 저는 안 외우고 그냥 이게 나오니까 이거 나중에 막판 가서 외워야지. 네, 맞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공부 안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속 분석만 하고 있는데 똑같이 하신 거네요. 그렇게. 그때 확신이 드셨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막판에 3단계는 그냥 확인 뭐 모의고사 집을 이제 풀어봐야 되니까 시간 조절용으로 이거는 공부를 하겠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네, 그 시간 조절용으로. 내가 아는 거 테스트 해봐야 되니까 현장에서 풀 수 있는 그거 봐야 되니까. 이게 쓰레기통을 이용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도 세모 치고 넘어가보고 이것도 전체적으로 시간 연습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게 괜찮은 모의고사 집을 찾기 어려웠었다는 거. 괜찮은 모의고사. 그러면 좀 어떻게 활용을 하셨어요? 모의고사 그래도 다 모아가지고 풀어보신 건가요? 아니면? 네, 5개 과목을 다 사가지고 이제 한번 날 잡고 한번 풀어보자 했는데 뭐 한국사나 뭐 국어나 이런 거는 점수 잘 나왔습니다. 근데 교정학개론 이거는 50점이 나오는 거예요.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네,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교정학이 50점이 나와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거 찢어서 버렸죠. 쿨하시다. 찢어서 버렸어. 이거는 쓰레기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나 시험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지금 시험도 그때 막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교정학이 나 50점 나왔어 이러면 포기할 것 같거든요, 느낌이. 그쵸.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너무 현혹을 안 당하셨으면 좋겠는 게 사실 그게 모의고사는 면피용이다라는 생각이 저는 있습니다. 면피용이다. 구체적으로 면피용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위주로 공부했던 사람이 틀리게끔 내요, 모의고사는. 커버가 안 되는 부분까지 다. 네, 그거를 다 전체를 다 커버를 하려고 그렇게 나오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기출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 제가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건
내가 20년도 시험을 보면은 지금 그러면 그 문제는 21년도 수험생이 기출문집에서 또 볼 거다. 이거 제 책에서 말씀드린 표현 똑같은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다 쓰시죠? 네, 그거를 마음속에 진짜 확신을 하면은 기출문제랑 결이 다른 문제는 사실 나오면 안 되는 것들인 거죠. 딱 보여요? 그쵸. 보이는 거나, 딱 분석이 딱 되시고. 네, 그게 분석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3단계에서 모의고사를 푸니까 이거는 아니다. 그 교정학 푸셨을 때 딱 그 느낌이 좀 드셨던 거네요. 이건 내가 전혀 생소한 애들이고 틀리더라도 그냥 뭐 타격을 받을 이유는 없다 이렇게 생각. 그렇죠. 이거는 틀려야 된다. 이런 문제는 틀려야 된다. 네, 이걸 내가 맞추면 안 돼. 맞추면 안 된다. 네. 이것까지 맞히는 건 말이 안 된다. 네, 그렇죠. 사실 맞췄으면 찍은 거죠. 예. 근데 이런 멘탈을 제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강한 멘탈을 가지시게 된 게 계속 어떤 통계라든지 기존에 했던 걸 끊임없이 확인을 하신 거네요, 진짜. 네, 맞습니다. 기출은 수십 번 보셨겠네요. 진짜. 기출 뭐 5개년만 계속 뽑았어요. 계속 보시면서 그걸 불안할 때마다 보고. 그러면서 아까 까먹은 게 오히려 좋았다는 말씀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내가 이걸 분석을 다시 시작할 때 쌓이는 게 있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개년을 봐라 이렇게 만약에 누가 한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거를 다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눌러보다가 5개년이란 말이 나면 자 오늘 뽑아서 이걸 외워요. 갑자기 선지를 외운다. 이런 거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진짜 수박 겉핥기죠. 그래서 안 되는. 네, 그거 백날 해도 안 됩니다. 이거 분석 자체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기출에 대한 이해, 그거를 보라고. 네 시험은 이런 식으로 나와. 이거를 보라고. 네 시험 이런 식으로 나와. 네, 이거를 그냥 경험해 보라고 5개년을 뽑아서 한번 풀어봐. 아니 그냥 안 풀어도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제 그거를 뭐 공부를 한다던가. 잘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완전 빗나가 버린 거죠. 그러면 사실 세부적인 안에 들어있는 지식들보다는 그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원리를 캐치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5개년을 저는 이제 한 과목만 한 게 아니고 전체 5과목을 다 뽑아보고 17년도, 16년도 이런 식으로 한 과목 이런 순서대로 푸는 게 아니고 17년도 국어, 영어, 한국사, 선택 과목 2개 이거를 이렇게 전체 과목 5과목을 연도에 있는 거를 한번 다 봐라. 그러면은 난이도가 조정이 돼 있다. 난이도가 뭐 영어가 어려웠으면 뭐 국어가 쉽고 이런 식으로 과목끼리? 네, 과목끼리 조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가 만약에 기출 유형을 풀다가 완전 어려운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거는 100점 방지용 문제다. 100점 방지 문제. 네, 시험은 어차피 5과목이 이 합격선이라는 게 매년 거의 뭐 평균으로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난이도 조절을 이런 식으로 다들 과목마다 하시는구나. 야, 이런 출제자의 진짜 생각을 다 읽고 계시네요, 이렇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게 된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게 대충 이렇게 했을까 생각이 드신 거예요? 이게 전략적으로 한다. 전략이다. 전략을 나만의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사고하고 분석하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이 이어졌던 것 같아요. 누구는 막 1396년 뭐 이런 거 외우고 있을 때 그냥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맞힐 수 있는 거 버릴 걸 구별을. 네, 버릴 거 버리고요. 시험 당일에는 어떠셨어요? 이렇게 공부를 하고 딱 가셨을 때 좀 어떤 식으로 또 접근하실 때지 생각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쓰레기통만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저는. 버려도 되는 문제. 네, 나 이거는 버려도 된다. 그거 생각하니까 막히는 문제 있으면 세모 치고 한번 넘어가 보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전날 계속 생각했던 그 상황대로 사실 됐어요. 섀도우 트레이닝을 많이 하신 거예요? 이미지 트레이닝을? 엄청 했죠. 사실 공부보다는 그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했어서. 공부보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미 공부는 사실 분석이 다 돼 있고 어차피 쟁점만 보고 들어가면 어차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돼 있어서 시간 조절, 쓰레기통 요것만 딱 들고 들어갔습니다. 어차피 나는 딱 봤을 때 좀 답을 판별한다 이런 거 알 수 있으니까 그 상황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자. 네, 어차피 내가 봤는데 안 풀리는 문제는 어차피 그날에 저는 못 풀어요. 그날 못 푼다. 네, 어차피 공부가 안 됐고 분석을 내가 잘못했든가 공부를 안 했든가 어차피 못 푸는 문제들이고. 그렇지만 그 문제를 틀려도 합격은 한다. 네, 합격은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분석이 있으셨기 때문에. 틀리라고 낸 문제도 뭐 틀려주지.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험생분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잖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뭐 최대한 다 맞춰서 합격하겠다. 다 맞추다 다른 문제 틀리죠. 틀리고 버릴 건 버려야 된다. 네, 버릴 건 확실하게 버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풀다가 좀 확신이 오셨어요? 내가 올해 시험 이번에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풀면서 느낌이 왔어요? 풀면서 느낀 거는 한국사, 영어 푸는 순간 딱 됐습니다. 됐다? 네, 이거 두 번째 과목 딱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은 이게 변호사의 공부 방법이 선택 과목에서는 진짜 효과가 짱인 것 같습니다. 법 공부할 때나 이럴 때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형소법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나 이런 거는 조금 틀리긴 했는데 완전 그런 거는. 근데 나머지는
벗어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최신 판례가 중요해. 판례밖에 안 나. 그래서 최신 판례 막 3년치 막 외우고 막 강의 듣고 이런 거는. 그거는 불필요합니다. 그게 최신 판례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죠. 네, 많이 안 나오죠. 네.